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2월 30일 목요일에 일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제 2021년이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남아있는 2021년의 마무리 멋지게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미준을 운영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 신변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참 악조건에서 방송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미준 방송의 퀄리티라든지 그 컨텐츠의 버라이어티에 나름대로 조금 불만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렸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은 시원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12월 30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일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요. 잠깐 미준 다행 포트폴리오에 대한 업데이트를 여러분들께 공유할까 합니다. 정확히 19시간 전에 제가 미준 다행 포트폴리오의 5번째 투자 종목을 선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했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무려 10,000명이 넘어가는 구독자분들께서 이번 투표에 직접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그 키워드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5가지 종목 중에서 앞으로 전망이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을 하나 선정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굉장히 의외로 쉽게 났습니다. 구글이 선전할 줄 알았는데요. 의외로 엔비디아한테 상당히 많이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엔비디아가 48%라는 득표율을 올리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구글이 25%, 마이크로소프트가 17%, UiPath는 6%, IBM은 4%를 득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준 다잉 프로젝트가 총 5종목이 이제 선정이 되면서 그 형태가 조금씩 갖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마인드를 위해서 첫 번째 종목부터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요. 가장 첫 번째 투자 종목은 핀테크였습니다. 그때 페이팔이 45%를 득표하면서 스퀘어라든지 소파이를 제치고 선정이 됐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전기차 자율주행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테슬라가 뭐 말도 안 되는 득표율이었죠. 64%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루시드가 2위였는데요. 20%밖에 받지 못하면서 뭐 나머지 기업들을 큰 폭으로 앞서 나가는 테슬라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 선정이 된 종목은 메타 플랫폼즈였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좀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빵 기업들을 놓고 우리가 투표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선정될지 저도 좀 감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메타 플랫폼즈가 의외로 선전하면서 35%를 득표하면서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의 22%를 따돌리고 1위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네 번째 그 카테고리는요, 경기 순환 성장주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기가 다시 오픈이 되고 바이러스가 물러나게 되면 많은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때 디즈니라는 엄청난 경쟁자를 제치고 에어비앤비가 40%를 득표하면서 당당 최고의 기업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업부터 5번째 기업까지 5종목이 총 선정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미준의 다행 프로젝트의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혹시나 미준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준 다행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언급을 드리면요. 미준 다행 프로젝트는 일종의 기부 사업입니다. 제가 매달 미준을 아껴주시는 구독자의 수만큼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2월 같은 경우는 지금 구독자의 수가 31만 명을 넘어갔기 때문에 저의 기부금이 31만 원이 되게 되고요. 저만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함께 미준을 지원해주고 계신 MCM 기획사가 있습니다. 어스 얼라이언스라는 아주 훌륭한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분들께서도 제가 기부하는 금액의 같은 금액을 기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제가 31만 원 그리고 어스 얼라이언스에서 또 다른 31만 원을 기부해서 총 62만 원이 새로운 투자금으로 확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미준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미준 다행 포트폴리오 역시 거듭되는 성장을 보이면서 나중에 많은 자금이 모여지게 되면요. 이
이 자금을 이용해서 어려움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착한 기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행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종목들은 투표를 통해서 오늘처럼 다 같이 선정을 하고요. 나중에 어떠한 분들을 도와드릴지도 역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면서 오픈을 할 텐데요. 어제는 생각보다 좀 싱거운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거래량이 연말이 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등락폭이 좀 클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은 잠잠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S&P 500은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0.14% 정도 올라갔고요. 다우존스가 0.25% 플러스, 나스닥만 유일하게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1%, 러셀 2000 중소형주 역시도 플러스 0.12%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잔잔한 추세였지만 그래도 올라간 종목이 조금 더 많았겠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미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의 모습은 조금은 다를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성장주 위주로 돼 있었기 때문이죠. 자, MU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3.48% 역시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보여주는 종목인 만큼 3.48%의 좋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고요. TER은 테라다인입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1.31%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쇼피파이가 1.21%, 퀄컴이 0.75, 유니티가 0.72% 올라갔고요. 메르카도 리브레가 0.55, 코버가 0.30, 알람닷컴이 0.26%, 마이크로소프트가 0.21,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0.20%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떨어진 종목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는지 보면 스페이스는 버진 갤럭틱이죠. 버진 갤럭틱이 마이너스 5.87로 가장 좋지 않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전기차 충전 기업인 차지포인트가 4.98% 떨어졌습니다. 니오가 4.67% 마이너스, EV고가 4% 마이너스, 리비안이 마이너스 3.43, 코인베이스가 마이너스 3.34, AMD가 마이너스 3.19, 스킬즈가 마이너스 3.16, 오픈도어가 마이너스 2.96%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종목의 특징이 하나 보이네요. 많은 종목들이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충전과 관계되는 기업이다라는 것이 조금은 눈에 띄는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 1, 2주 정도 제가 오미즈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 기관이 추천해주고 있는 종목의 리스트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한 가지의 굉장히 좀 소중한 정보가 공유가 되겠는데요. 다름이 아닌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좀 굵직굵직한 투자 기관에서 가장 좋게 생각하는 주식 종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그 백그라운드를 읽어보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에 실렉트를 했다, 결정을 했다는 거죠. 어떤 주식들을 이번에 골랐냐면요. 2022년에 들어서면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선정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다른 투자 기관과 선정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매년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한 가지의 종목을 선택한다. 하나의 그 섹터에서, 그러니까 이제 11가지의 섹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11가지의 섹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 몇 개를 추스려서 각 섹터별로 가장 대표적인, 가장 좋아 보이는 탑픽을 하나씩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추천 리스트는 여러 가지 섹터가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선정을 할 때 Universe Based on Themes니까 하나의 주제,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그 새해에 좀 많이 그 작용을 할 만한 중요한 그 테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선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대의 트렌드에 뒤지지 않게끔 노력하는 이런 모습도 보인다,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각각 선정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이 레이팅, 매수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선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던져주고 있는 목표 주가를 대비해 봤을 때 최소한 23% 이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건강한 종목들로만 선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선정한 종목들은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평균적인 배당률이 무려 2.2%나 된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최근에 10년 국채 금리가 1.4, 1.5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따라서 2.2%라는 배당률은 굉장히 좋은 배당률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채권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요.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분은 뭐냐면요. 이 그 주식들의 특성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선정된 주식들은 대부분 다 액티브 펀드, 그러니까 ETF나 아니면은 운용이 되고 있는 투자 기관의 펀드를 보면 액티브 펀드가 있고, 그리고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 펀드가 있는데, 액티브 펀드에서 조금 좀 꺼려하는 이런 종목들, 따라서 최근 들어서 모멘텀이 조금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선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멀티플 같은 경우는 많이 수축이 돼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하이어 GDP가 계속 성장하거나 아니면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거나 오일의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심지어는 임금이 상승할 때 다른 전반적인 시장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로 구성을 했다. 이것이 이제 2022년 종목을 선정하는 하나의 띠임이 됐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종목들이 선정이 됐는데요. 다 해서 5가지의 종목을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선정한 탑5는요. 가장 먼저 월트 디즈니가 선정이 됐고요. 두 번째는 몬델레즈 인터내셔널 INC, 세 번째는 CVS 헬스 코퍼레이션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웰스파고 앤 컴퍼니고요. 마지막으로 F5 INC, 이렇게 5종목을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에 투자 환경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한, 수익률이 가장 좋을 수 있는 5개의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추천 종목에 대한 기사를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미주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가? 어떠한 종목이 가장 좋다고 믿고 있는가? 왜 의견을 제시 안 하는가? 이렇게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 의견은요, 제가 매달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미준 포트폴리오에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게 생각하는 종목들은 제 포트폴리오 매달 첫 번째 일요일날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주도하는 트렌드라든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 환경을 주도하는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는요, 최근 들어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1년 전만 해도 사실 메타버스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메타버스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프로시어즈라는 그 기관에서 이번에 새롭게 메타버스 관련된 ETF를 새롭게 런칭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이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참고로 프로시어즈라는 기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가장 인기 있는 ETF의 리스트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탑 100가 나와 있는데, 기준이 뭐냐면요, 트레이딩 볼륨입니다. 얼마나 많은 거래량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인기 있는 ETF는요, 의외로 SQQQ입니다. SQQQ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시어즈가 만든 울트라 프로 숏 QQQ거든요. 숏 QQQ라는 것은 QQQ의 주가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고 QQQ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반대 투자를 얘기하죠. 굉장히 좀 위험한 ETF를 만든 기업이 바로 프로시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외에도요, 굉장히 좀 위험한 ETF를 많이 만드는 기관입니다. TQQQ도 지금 프로시어즈가 만들었잖아요. TQQQ는 3배짜리죠. QQQ가 1배 올라가면 3배로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떨어지게 되면 3배로 떨어지는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외에도 뭐 프로시어즈가 만든 다른 ETF에는 울트라 빅스 쇼텀 퓨처즈 ETF 같은 굉장히 좀 인기 있는 ETF를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기 ETF 상품을 자주 내놓는 이 프로시어즈에서요, 이번에도 야심차게 준비한 또 하나의 새로운 ETF가 있는데 바로 메타버스에 관련된 ETF라고 합니다. 자, 읽어보시죠. 프로시어즈가 이번에 의도를 가지고 런칭을 한다. 어떠한 그 런칭을 하게 되냐면요, 프로시어즈 메타버스 팀 ETF라는 새로운 ETF를 발족하게 되는데, 이 ETF는 트랙한다, 즉 따라간다는 거죠. 어떠한 것을 추종하냐면 솔 액티브 메타버스 팀 인덱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인덱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자, 보시면 메타버스의 정의가 나름대로 여기 나와 있는데, 메타버스는 대안이다, 대안적인 디지털 리얼리티다, 디지털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실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메타버스는 통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을 통합하냐면 소셜 미디어, 그리고 온라인 게임, 오규멘티드 리얼리티라는 것은 증강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가상현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통합하면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 이번에 제출된 US SEC 파일링에 보면 이제 문서가 제출이 된 거죠. 프로쉐어즈가 제출한 이 문서에 따르면요, 어떠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되냐면 메타버스에 필요한 테크놀로지를 만들어내는 기업들, 그리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 그리고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기업, 또한 메타버스에 필요한 디바이스, 장비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업들을 포함하는 ETF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 액티브 메타버스 팀 인덱스를 추종한다 그랬잖아요. 이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애플이라든지 메타 플랫폼, 그리고 엔비디아 코퍼레이션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프로쉐어즈가 발표는 하지 않았다. 티커 네임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ETF의 티커 네임은 나중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할 예정이고요. 익스펜스 레이시오라는 것은 수수료인데 이 ETF를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지도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기 나와 있죠. 솔 액티브 메타버스 팀 인덱스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전이 보이고요. 아도비도 보이죠.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가 들어가 있고요. 알파벳도 보입니다. 아마존, 그리고 애플도 보이고요. 세바, 후버 TV 보시면은 인텔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메타 플랫폼즈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여기 나와 있고요. 퀄컴이 보입니다. 로블록스 당연히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 있죠. 스냅, 소니도 보이고요. 테이크 투, 뷰직스도 보입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겠죠. 진가, 예, 이러한 종목들로 구성된 ETF, 지수죠.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또 팔았습니다. 보시면은 1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테슬라 주식을 다시 매도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ast batch of options니까 이번에 행사하기로 돼 있었던 모든 옵션이 다 완료가 됐다, 행사를 마쳤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룰 10B 5-1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거래를 어떠한 식으로 진행하겠다 제출한 트레이딩 플랜을 얘기합니다. 이 거래 플랜에 맞춰서 거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점은 뭐냐면 2021년 12월 28일부로 이 10B 5-1 트레이딩 플랜은 다 이 플랜대로 진행이 됐다라고 지금 컨펌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제출한 SEC 파일링이 이제 화요일날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따르면 모두 완료가 됐다라고 확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남아 있었던 옵션의 그 행사도 다 마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 밀리언을 더 행사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모두 확정이 된 것만 22.8 밀리언 정도 되는 엄청난 숫자죠. 이렇게 많은 옵션을 행사하면서 이번에 일단락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거센 폭풍우가 다 지나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많은 수의 옵션을 행사하면서 또 주식을 많이 팔았잖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옵션, 가지고 있었던 일론 머스크의 옵션이 모두 2022년 8월에 다 완료가 됩니다. 만기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전에 행사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이 옵션을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팔았는데 93만 4천 주를 또 팔았죠. 마지막이길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1.02 빌리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이번에 팔았다. 왜냐하면 텍스를 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총 판매된 그 개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 15.8 밀리언 1580만 주를 지난 몇 주 동안 판매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옵션 행사를 하면서 새롭게
매수한 종목의 수가 22.8밀리언이죠. 근데 판매한 게 15.8밀리언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일론 머스크가 그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의 개수는 오히려 늘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매각은 이렇게 일단락이 된 것으로 우리가 좀 가정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또한 강조해주고 있다. 테슬라가 온 트랙이니까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어디로 가고 있냐면 작년에 비해서 80% 정도 판매량이 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판매량이 이제 약 50만 대였잖아요. 따라서 80만 대가 증가한다는 것은 50만 대에서 지금 90만 대까지 이번에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기 보시면 미국 쪽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의 3분의 2가 지금 테슬라인 상태다. 굉장한 숫자죠. 자, 그리고 또 보시면 2021년 들어서 풀 이어가 지금 프로핏이 발생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까맣게 까먹고 있었죠. 얼마 전만 해도, 작년만 해도 사실 이 흑자냐 적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주가가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탄탄한 수익 구조를 구축하게 됐다는 것이 또 하나의 성과라고 일론 머스크가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유는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는 전체 자동차 수 중에서 4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국의 그 판매 수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Q3 3분기의 판매 대수를 보면 애뉴얼 런레이스로 봤을 때 1밀리언, 드디어 100만 대의 판매 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애뉴얼 런레이트이 뭐냐면요, 한 분기에 판매된 거를 곱하기 4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3분기에 지금 25만 대 이상 판매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곱하기 4를 하면 100만 대 이상을 1년에 판매할 수 있는 런레이트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굴곡이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주식도 많이 판매하면서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 $1,000가 훌쩍 넘어가는 좋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조금 재미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기사의 제목이 보시면요, 배틀그라운드 스톡이라고 나와 있죠. 배틀그라운드는 이제 전쟁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을 드려야죠. 자, 보시면 배틀그라운드 스톡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배틀그라운드 스톡의 의미가 여기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좀 커다란 디스어그리먼트는 이제 동의하지 않는 거잖아요. 따라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보통은 이제 매수 의견을 주게 되면 전반적으로 비슷한 의견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 애널리스트마다 가지고 있는 프라이스 타겟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종목들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또한 다른 전문가에는 또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러한 그 전망이 뒤섞여 있는 이런 종목들을 얘기하겠죠. 자, 밑에 보시면요, 월스트리트의 지금 펌이 어떠한 그 골드만삭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선정을 했다라고 하죠. 러셀 1000에 들어가 있는 1000가지 종목들 중에서 가장 커다란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게 기복이 있는 거죠. 따라서 12개월에 앞으로 12개월 동안 전망되는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은 표준 편차를 보이는 이런 종목들을 정리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10종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지금 전문가 사이에서 의견이 다르게 상이하게 벌어지고 있는 종목은 바로 게임스톱입니다. 티커 네임이 GM이고요. 지금 리턴 투 에버리지 타겟이니까 평균적인 목표 그 주가를 보면 지금 현재 주가보다 마이너스 43%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러한 모습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 중에는 굉장히 좋게 보는 전문가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한국말로 이제 표준 편차거든요. 따라서 프라이스 타겟의 표준 편차가 1.02다. 100%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표준 편차가 커다란,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상이한 이런
종목은요, 노보큐어입니다. 티커 네임은 NVCR이고요. 지금 그 에버리지 타겟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보다 76%나 껑충 뛰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개중에는 굉장히 이 의견에 이렇게 높은 목표 주가에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 표준 편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무려 0.53이라는 높은 표준 편차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 표준 편차가 큰 종목은 C3AI입니다. 티커 네임은 AI고요. 지금 현재 평균적인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에서 66%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표준 편차는 대신 0.52로 세 번째로 높은 종목입니다. 네 번째는 브룸이고요. VRM이 티커 네임입니다.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무려 227%나 올라갈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표준 편차가 0.51입니다. 스톤 컴퍼니는 STNE가 티커 네임이고 무려 158%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표준 편차가 0.5죠. 자, 다음으로는 이노이스 파마스티컬이 나옵니다. IONS가 티커 네임이고요. 지금 그 평균적인 목표 주가까지는 67%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표준 편차가 0.45니까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페이스에이프입니다. PSFE가 티커 네임이고 에버리지 타겟이 71%가 지금 현재 주가에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표준 편차가 0.45. 퀴델 코퍼레이션은 마이너스 9%, 따라서 굉장히 낮은 목표 주가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좋게 보는 사람도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0.45라는 표준 편차.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떨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안 좋게 예상하는 이러한 전문가들도 많이 있지만 반면에 굉장히 테슬라를 높게 사는 전문가들도 최근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0.44에 이르는 거고요. 자, 다음은 버진 갤럭틱입니다. 현재 주가에서 76%나 향후 12개월 안에 주가가 껑충 뛰어오를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0.44다. 굉장히 좀 재미도 있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할 만한, 이렇게 애널리스트마다 견해가 다른 종목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큰 대신에 일단 그 리스크에 대한 굉장히 좀 좋은 수익률 역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조금 더 공부를 직접 하시고 애널리스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의 말이 맞아 떨어질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 선정도 가능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올 한 해 많은 기업들을 괴롭혀 왔던 한 가지 현상은요, 공급 부족 현상이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가 됐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읽어볼 기사는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간 스탠리에서요, 이번에 리저널 챔피언즈를 선정을 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서플라이 체인의 크라이시스가 계속 되더라도 문제없이 잘 버틸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해줬다라고 하고요. 반면에 이번에 계속해서 서플라이 체인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 좋은 기업들을 또 선별해줬다. 굉장히 좀 재미있는 기사면서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에너지 부족 현상까지 중국 그리고 유럽 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영국도요, 주유를 한번 하는데 굉장히 작은 소형차도 만약에 만땅을 채우게 되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이런 연료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비싸죠.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연료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비드에 관련된 록다운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도 유럽에서는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아무래도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국면에 지금 들어서고 있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걸려야 이 공급 문제가 해결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계속해서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돼 있죠. 더욱이 지금 최근 들어서 오미크론의 압력이 더해지면서 앞으로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모간 스탠리에서요, 무려 80페이지나 되는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 이 리포트를 통해서 전 세계
세계적인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점을 평가를 해봤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보고서에서 이 모간 스탠리는요, 아이덴티파이했다. 기업들을 이제 선정을 해줬는데요. 어떤 기업들이냐면 리저널 챔피언,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굉장히 좀 원활한 수급을 받고 있는, 따라서 공급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굉장히 건강한 기업들을 선정을 해줬고요. 또한 어떤 그 한 그룹의 기업들을 또 선정을 했냐면 가장 지금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따라서 현재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되면서 굉장히 압력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하나의 그룹을 선정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기업들이 위너에 선정이 됐고 어떤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직접 한번 보고서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이 탑스톡이다.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죠. 모간 스탠리가 얘기할 때 서플라이 체인의 중심에 서 있다. 따라서 얼마 되지 않는 공급을 다 받아내고 있다. 이 기업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테크 하드웨어 쪽은요, 애플이 빠질 수가 없겠죠. 애플이라든지 HP, 시스코, 그리고 후지츠도 나오고요. 히타치, 이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세미컨덕터, 반도체 쪽은 반가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삼성도 굉장히 잘 해내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인텔이 등장을 하고요. 엔비디아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토즈 앤 컴포넌트,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을 얘기하는데요. 폭스바겐이 좋아 보이고, 포드, 그리고 제너럴 모터즈도 보이고요. BMW, 타라 모터즈, 현대도 나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IBM, 델 같은 기업들이 잘 해내고 있고요. 인슈어런스 컴퍼니, 보험회사에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좋은 하나의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컨슈머, 소비재를 판매하는 이런 기업들을 보면 소니라든지 파라소닉이 나와 있고 LG가 등장을 합니다. 자, 리테일은 아마존이 독보적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캐피탈 굿즈를 보면 볼보라든지 시멘즈가 여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계속해서 병목 현상이라 그러죠. 우리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이런 공급망의 문제가 가속화되고 계속 지속되더라도 건강한 수익 그리고 매출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XP 세미컨덕터라든지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의외로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온 세미컨덕터, 글로벌 파운더리,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도체의 대표 주자들이고요. 테크 하드웨어 쪽에는 BYD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윙테크 테크놀로지, 유니미크론, 인터커넥트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네트워킹 이퀴먼트를 만드는 이런 부품 회사들을 봤을 때는 루멘텀이라든지 투식스, 그리고 코닝, 콤스콥, 이런 종목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미주 1부 영상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킹알파의 기능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시킹알파의 프리미엄에 가입하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하나 설명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신 종목들 혹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가지고 새로운 포트폴리오 하나를 형성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여기 Create New Portfolio라고 나와 있죠. Create는 이제 창조한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이름을 여기에 정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주은 구독자 포트폴리오 이렇게 정한 다음에요, 크리에이트를 누르죠.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 심볼을 넣습니다. 과연 이 포트폴리오 안에 어떠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넣고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싶으신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빵 기업을 먼저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빵 기업에는 그 페이스북 즉 메타가 있죠. 그러면 FB를 선정하시고, 두 번째는 애플이 있겠죠. 뭐 애플 찍으시면 여기 AAPL이 등장을 하죠. 세 번째는 아마존을 넣을게요. 그러면은 아마존도 여기 있죠. 자, 다음은 엔비디아를 넣을까요? 엔비디아 밑에 여기 나와 있고요. 구글도 넣어야겠죠. 구글 GOOGLE
G를 넣을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선정하고 테슬라도 빠질 수가 없겠죠. 테슬라 찍으시면 여기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개의 종목을 가지고 돈을 누르시면 이제 포트폴리오 하나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미주은 구독자 포트폴리오 하고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종목이 쭉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각종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체인지 어제 얼마나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갔는지, 몇 퍼센트 하락했고 몇 퍼센트 올라갔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기본적인 정보 말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정보는 뭐냐면 요 뒤쪽에 가시면요, 퀀트 레이팅, 그리고 SA 오서즈 레이팅, 월스트리트 여기 레이팅, 3가지의 레이팅이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레이팅 상으로 지금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 3점대를 받고 있지만 구글이 가장 좋아 보이잖아요. 퀀트 레이팅, 즉 수치적인 그 인공지능이 분석한 걸 보면 4.93, 5점 만점에 거의 만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글 같은 경우는 SA 오서즈 레이팅, 즉 시킹 알파랑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블로거들 있죠. 이 블로거 투자자들이 주는 점수 역시 4.21이라는 높은 점수, 그리고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 역시 4.64라는 굉장한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점수 상으로 구글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기업은 아마존밖에 없습니다. 아마존이 지금 4.70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퀀트 레이팅, 수치적인 분석이 구글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밑에 있는 메타 같은 경우는 퀀트 레이팅이 3.36이니까 보통이지만 지금 SA 오서즈 레이팅은 3.69로 조금 나은 모습,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은 4.48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개의 종목이 들어간 걸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미주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를 클릭해서 제 포트폴리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50여 개의 그 종목이 쭉 나와 있거든요. 50개가 넘어가죠. 왜냐하면 관심 종목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최근 들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아니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떠한 전망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스노우가 나오죠. 스노우 플레이크인데, 스노우 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2021년 12월 29일이니까 바로 어제죠. 어제 날짜로 원래는 이제 뉴트럴, 중립의 그 의견을 받고 있었는데 불리시로 바뀌었다. 이러한 의견이 지금 상향 조정된 거잖아요. 업그레이드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반면에 AMD 같은 경우는 다운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수치적인 분석, 즉 시킹 알파의 인공지능이 지금 AMD 같은 경우는 원래 very bullish, 아주 좋게 봤었는데 중립으로 하향 조정이 된 거고요. 자, 반면에 이제 진로우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가 됐고, 세렌스도 업그레이드. 자,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다운그레이드가 됐죠. 버진 갤럭틱이죠. 리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 코인베이스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UiPath 업그레이드, 같은 종목이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나와 있는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불리시에서 뮤추얼로 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업그레이드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업그레이드 됐다가 다시 다운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지금 보시면 날짜별로 가장 최근의 그 소식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점점 더 과거의 모습, 과거에 어떤 그 투자의 의견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한 가지의 평가 기준이 아니고 그 시킹 알파의 오더즈, 그리고 퀀트 레이팅, 그리고 심지어는 월가의 그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좀 소중한 정보가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 30일 일부 방송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역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따 저녁 8시에 방송될 2부 방송에서도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멋진 뉴스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쓴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니까요, 욕심나시는 분들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요, 이벤트 신청하시면 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 0.07%까지 우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아마존이나 구글에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준 패밀리 분들께서는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 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제 두 번째 책인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을요, 직접 사인해서 모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고요,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